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노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션을 상대를 할 때는 전에는 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상대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셀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여기 나의 책장 이거를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노션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간단하게, 그래서 차계부, 저희가 이제 이 차계부 입력하는 요 창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간단하게 폼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셀폰에서도 그 데스크탑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처음부터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설정을 몇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노션이 영어로 나오나요? 한글로 나오나요? 자, 다 같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왼쪽에 이렇게 사이드바가 나와 있으면 사이드바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평이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 있으면 여기에 위에 보면 줄 3개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화면이 작아서 사이드 메뉴를 내가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올리면,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 사이드바를 보이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 맨 위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누르시면 거기에 바로 설정,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세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메뉴를 누르. 그 중에서 여기 언어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뭐 랭귀지 앤 리전인가요? 그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 여기에 언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 아니면 한국어, 편하신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한국어로 놓고 한글로 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로 놓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메뉴들이 이 한글로 이렇게 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블럭을 만들 때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글판에서는 한글로 쳐도 영어로 쳐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페이지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영어로 PHE 이렇게 해도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한글로는 페이지가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텍스트만 있는 이런 매뉴얼을 볼 때는 이렇게 좀 폭이 좁은 게 가시성이 좋아요. 잘 보여요. 자,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이건 지금 가운데로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넘친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좀 불편해요. 어색하고. 자,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점점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전체 너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너비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여기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죠. 자, 반면에 이렇게 텍스트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전체 너비를 보게 되면 그럼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글이 끝까지 이렇게 쭉 가니까 설명이.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만 있을 때는 주로 이 전체 너비를 끄고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보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렇게 가로로 쭉 펼쳐져 있는 것들은 전체 너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곤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사이드바는 가끔씩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사이드바는 펼쳐놓고, 화면 되시면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인 페이지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를 하나 누르시면 그러면 여기서 밑에 새 페이지가 하나가 생기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메모 기록이라고 한번 해놓죠. 자, 메모 기록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뭔가를 만들 거예요. 자, 뭐를 만들 거냐면 일단 양식을 하나 가지고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슬래시를 누르시고, 그 키보드에 있는 슬래시예요. 그 물음표랑 같이 있는 거 슬래시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양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설문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구글 폼이랑 뭐 비슷한 그런 설문지예요. 자, 여기다 이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한번 미리 만들어 봤었는데요.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이 소스들을 모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뭐 성경을 묵상을 하든가 아니면 책을 읽든가 상관없고요. 그 가운데서 뭔가 좋은 것들을 내가 기록하고 보관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할 때 만드는 그런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는 그냥 메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제목. 자, 요거는 설문의 제목이에요. 양식의 제목.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이지의 제목이고요. 페이지 안에 지금 양식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 제목에다가 메모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1에다가는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한마디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책을 읽다가 어떤 영감을 이렇게 받는 거,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는 뭔가 답변을 쓰겠죠, 나중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질문에 옵션 1, 2, 3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객관식 질문이고요. 여기 옆에 점점점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 설문의 그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질문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질문 유형을 객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텍스트로.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질문 2가 그냥 내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 내용. 이 주제는 간단하게 제목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하나 눌러서,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소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내가 이거를 뭐 캡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UR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URL. 그래서 URL을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에 파일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과 미디어. 자, 그래서 파일과 미디어는 책의 내용을 내가 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라고 할 때, 아니면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라고 할 때 파일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 그래서 4개 아주 간단하게 주제, 내용, URL, 파일과 미디어. 자, 이렇게 이 4가지를 한다라고 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 지금 만든 요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요 양식의 그 이 멤버를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것을 변경을 눌러서 여기에 작성 가능한 사용자를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 설문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이렇게 공개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치는 거 말고 셀폰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나시죠? 양식 공유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링크를 복사하실 수 있어요. 이 폼을 링크를 복사를 했으면 또 이제 셀폰을 한번 열어보죠. 자, 이게 지금 제 셀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파리를 눌렀습니다. 인터넷 사파리를 눌렀고요. 여기에다가 주소에 그것을 붙여놓고 이동을 누르면, 자, 그러면 요렇게
메모, 주제, 내용, URL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자,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이 전도지가 있어서 이 전도지를 한번 마음에 들어서 보관을 한다라고 한번 치죠. 자, 전도지,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전도지 샘플, 자, 그 다음에 파일과 미디어를 클릭을 누르시면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내가 사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저장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서밋을 누르시면, 자, 그러면 잘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응답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응답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 너비로 보시면, 자, 전도지, 익명.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했지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링크가 외부에 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은 사실상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내용, 전도지 샘플, 제출 시간, 이 응답이 바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 바로 적혀지기 때문에 따로 내가 여기에다 날짜를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출 시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파일과 미디어,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모든지 이것의 이제 그 활용은 여러분 이제 나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제 홈페이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캡처를 해서 이제 저장이 됐다라고 치면은요, 다큐멘트에다가 한번 적어요. 자, 그리고 메모 기록, 여기서 컴퓨터에서 바로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바로 창이 떠요. 자, 그래서 홈피 캡처, 뭐 내용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면 뭐 URL 이렇게 하시고 업로드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컴퓨터에서도 셀폰에서도 어디서든지 이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응답 가보면 또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모을 때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노션에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모아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얘는 양식을 입력을 받는 것만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게 지금 뭐 두 개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이것을 재가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유형들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잠깐 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태그를 여기다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캡처다 또는 얘는 홈페이지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얘는 전도지, 얘는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 분류를 해 놓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양식입니다. 뭐 양식 만드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아까 셀폰에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에 add to 홈스크린, 홈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제 메모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가 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내가 이런 설문을 가지고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실질적으로 양식 작성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형식의 자료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여기에 옆에 점점점 요것을 한번 눌러보시면 질문의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이렇게 그냥 입력 받는 거. 그 다음 객관식 1, 2, 3, 4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날짜도 입력 받을 수 있고요. 뭐 사람, 이것은 이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초대가 됐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고요. 파일과 미디어처럼 이렇게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번호는 숫자죠. 여기에 이제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지출을 했을 때 금액을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번호고요. 체크박스 예 아니요, 뭐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체크하면 그 예로 인정하는 거. 그 다음 이메일, URL, 전화번호.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청서를 받을 때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 받아 놓으면, 그러면 이것은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재가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노션이 데스크탑으로 접근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옮길 수 있는, 모바일로 사람들이 접근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식을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식은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재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재가공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요. 자, 참고로 지금 얘는 전체 넓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빡빡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각 셀이라 그러는데 이 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엑셀처럼 여기 가운데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이제 좌우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걸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작게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기가 조정이 돼도 이 이상은 더 이상 조정이 안 돼요. 여기에서 더 이상은 작아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옵션, 그리고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Al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대시고 이렇게 쭉 옮기시면 더 작게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줄여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자료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럼 과연 여기에 이 주제라고 하는 거, 이 AA라고 되어 있는 이 타이틀인데 요것이 있고, 그 다음 URL, 아까 그 양식에서 입력받았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면 더 많은 유형의 속성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성을 여기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고자료로 보내드린 것 중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써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각 그 속성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봤던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요것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 세로 한 줄을 컬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컬럼들은 다 각각의 유형,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그 속성으로는 텍스트, 숫자, 날짜, 선택. 선택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 선택은 여러 개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 파일과 미디어, 체크박스, URL, 뭐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 생성일, 수정일, 생성자, 수정자, 요것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날짜와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그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관계 롤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들이 각각의 어떤 유형, 속성들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성에 따라서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형식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이것을 보면 지금 이것은 표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표 형태인데 여기에 위에서 보면 양식, 응답 있고 그 옆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보시면 테이블,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보드, 차트, 리스트, 타임라인, 캘린더, 갤러리, 똑같은 이 자료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테이블은 이렇게 이 박스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심플하게 제목, 날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만약에 여기에 그 사진이 있으면 이 메모 기록을 갤러리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갤러리에서 카드 미리 보기를 뭘로 할 거냐, 여기 이제 점점점 누르면 나오는 건데요. 카드 미리 보기를 지금 페이지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일과 미디어, 아까 저희가 사진 찍었던 그 파일과 미디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캡처된 그런 것들을 갤러리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캘린더 형태로 본다면 달력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입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은 형식은 좀 안 맞지만 타임라인 해가지고, 이것은 프로젝트 관리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보드라고 해가지고, 자, 얘는 지금 그 아까 그 태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드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룹화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다중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날짜로 바꾸면 그 오늘 날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보드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드 형태를 지금 그룹화 기준을 날짜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날짜가 아니라 아까 다시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 전도지와 홈픽 캡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진 전도지라고 하는 두 개의 사진 전도지라고 하는 두 개의 이 태그를 달았었는데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이 사진에서 전도지를 가져다가 이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얘는 전도지가 이제는 전도지와 캡처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보드는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여러 형태의 뷰로 바꿔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그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렬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날짜 순, 가나다 순 뭐 이런 것을 정렬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말고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쪽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롤업이라고 해서 이건 이 관계형이랑 같이 어울려서 작동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특정한 어떤 자료들을 내가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이 포멀한 그런 이 양식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일단 자료를 받았으면 그 받은 자료를 여기에서 새로운 그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다른 형태의 그런 자료들을 여기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여기 다중 선택이라고 해서 제목을 태그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통 이제 태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태그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태그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문서를 만들면 컴퓨터에다가 문서를 만들 때 문서를 폴더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폴더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파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다 보면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태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이쪽 폴더에 있지만 내가 다른 이 폴더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이 카테고리로 문서들을 분류하는데 이 태그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 무한정 많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자료들을 이 양식 작성기를 통해서 고정된 자료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템플릿 공유해서 하루의 발자국, 여기에서 인사이트 이것이 방금 전에 그 만들었던 메모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양식이고, 재정관리, 여기에 입출금 내역,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수증 관리할 때 뭐 가계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차계부, 그래서 마일리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주유량, 금액, 영수증.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형태의 것은 양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다. 그럼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회의록도 날짜, 시간, 뭐 주제 해가지고 그 결정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폼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타이핑해서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양식을 사용해서 만들면 훨씬 더 편하게 이 데이터들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위쪽에 이 노션 양식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 10가지를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 시스템,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형식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정형화된 그런 양식 폼을 사용하면 좋다. 장비 자원 요청 시스템, 뭐 고객 피드백,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뭐 휴가 신청, 이벤트 참가 등록, 뭐 IT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 예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고 편하게 이런 것들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표 양식을 이제 만들어서 손님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았다고 하면 네? 그 노션에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올라옴과 동시에 제가 그걸 이메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utomatically? 지금 현재는 노션만 가지고서는 그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노션이 조만간에 노션 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이제 Gmail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노션 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션과 그 메일이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는 이제 메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메이크라고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션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의 Gmail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약간 더 이 상위의 개념이죠. make닷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메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요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지난번에 한 건데, 구글 시트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저희 클로드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개요를 만들고, 그 개요를 다시 이 구글 시트에다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개요를 업데이트한 거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서 블로그를 만들고, 그것을 요약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구글 시트에다가 업데이트한 다음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프로세싱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메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 메이크를 이용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온라인 강좌를 신청을 했다. 그렇게 이제 딱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서 얘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가 시작되기 뭐 1시간 전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세싱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쓰면 유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거까지는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 있는데, 그것이 네. 이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답변이 되셨나요? 이걸 이론으로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작업들이 여러분한테 되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개인 페이지에서 플러스 누르셨나요?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고 메모 기록이라고 해서
양식. 참고로 저희가 어떤 거든지 이런 거 하나를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 점 6개 나오는 거 요게 지금 하나의 블럭이에요. 자, 요 블럭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내가 뭐를 만들 거냐, 양식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뜨니까 양자만 눌러도 이렇게 뜨니까 내가 뭐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서 바로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가장 권해드리는데, 그러지 않고라도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보시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서도 하실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서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점 6개를 지나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를 눌러서 또 똑같은 게 나오니까 양식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 작성기 항목들을 만드시고 그 항목들의 유형, 내가 뭐를 입력을 받을 거냐 라고 하는 그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옵션을 이제 간단히 보면 필수, 이건 반드시 입력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필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좀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설명 추가가 나와요. 그러면 메모하고자 하는 디테일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세 답변, 그러면 이게 좀 더 길게 이렇게 나오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대량의 그런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는 이 상세 답변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성 이름과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속성 이름과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양식에 입력을 받는 요것이 각 그 속성의 제목인데 이것을 동기화를 해놓으면, 여기에 동기화라고 해놓으면 응답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끔 이거를 설문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놓으면 좀 너무 건방진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문을 받을 때는 이거를 좀 공손하게 쓴단 말이죠.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손하게 쓰면 여기에서 응답도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길게 나온단 말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긴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쓸 때는 공손해 보이지만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는 그냥 주제, 내용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여기에 나온 제목과 여기에 나온 제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이름 속성 이름과 동기화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삭제를 해도 여기에는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반대로는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의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개를 만들 때 이 질문 복제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똑같은 게 복제가 되니까 제목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죄송한데 제가 하나 놓쳤는데 공개 양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네. 변경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여기에 작성 가능한 사용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3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링크가 있는 기현의 모든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제가 초대를 해올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공유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공유에 이 사람들을 그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초대가 돼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을 여기에 링크가 있는 기현의 모든 사용자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직원들이라든가 뭐 교회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거나 뭐 구역 보고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문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되죠. 그럴 때는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권한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카톡에다가 이 링크를 복사를 해놓고 내가 거기가 편하다라고 하면 그 셀폰으로 그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여기 노션이 아니라 노션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선택을 해야만 나조차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불특정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노션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무료 버전에선 이게 고정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노션 브랜딩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익명의 응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링크 복사하는 거. 저희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없애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유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글 폼이 있고 지금 이게 노션 폼이잖아요. 네. 구글 폼과 노션 폼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 노션 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노션 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글 폼은 구글 폼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질문 양식도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글 폼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얘는 여기에 설명란에 이 메모에 대해서 이 설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텍스트만 가능해요. 자, 이게 여기서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보통 이제 여기에다 그림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 설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로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보완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양식 공유를 해가지고 요 링크 폼 링크 복사를 하면 그러면 얘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꼼수 그거를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양식 공유를 해서 폼 링크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 기록이라고 하는 요거에 새로 아래다가 빈 곳을 클릭을 하셔서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요. 자, 페이지에다가 설문 양식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그 양식을 여기다 그대로 임베드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 상태는 이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에다가 그림을 붙여넣어요. 이렇게 그림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요 설문 양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설문 양식 페이지를 공유를 하게 되면 게시해서 게시하면 요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요 페이지를 보고 요 양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그 어떤 면에서는 구글 폼보다 더 다양한 그런 이 자료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PDF 파일도 여기다 넣어놓고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넣어놓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꼼수인지 제대로 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구글 폼과 노션 폼에 약간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활용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구글 폼보다는 노션 양식 이것이 노션 폼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하루의 루틴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체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계속 해놓고 그렇게 양식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셀폰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그 양식들을 이 셀폰에 이렇게 홈 화면이나 아니면 카톡에 그 나의 카톡 거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수시로 셀폰으로 작업을 하시면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 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한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장 강추하는 것은 역시나 차계부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차계부를. 제가 솔직하게 지금 요건 안 쓴다 그랬죠? 작년에 이걸 너무 잘 썼어요. 차계부 앱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월별로 뭐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영수증 관리하는 거. 영수증은 항상 분실이 쉬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찍고 버려버리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재정 관리 같은 거 할 때, 기관의 재정 관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쓰는 나의 어떤 뭐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는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필터를 가지고서 오늘 할 일, 다음 일주일 내에 할 일, 그 다음에 기타 할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것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거 같은 건 그러면 날짜를 지정하면 칼렌더에 날짜에 나오기도 할 수 있나요, 그럼? 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다. 그래서 주간 업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갔지만 날짜를 좀 바꿔놓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 오늘 할 일로 돼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은 오늘까지 듀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전 어저께 이 이전에 끝냈어야 되는 일을 아직 못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완료가 체크가 안 된 거. 음. 자, 그래서 이게 오늘인데 요것을 지금 1월 26일자를 2월 22일자로 바꾸면 여기서 사라지죠. 음, 사라지고 다음 일주일 내에 할 일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죠. 음,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오늘 할 일인데 이 플러스를 눌러서 이거를 캘린더로 본다면 투두 캘린더를 보기 편집 표가 아니라 캘린더. 그럼 이렇게 캘린더로 볼 수가 있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